내가 좋아하는 게임 때문에 병원에 갈 수 있다. 드디어 세계보건기구에서 게임 장애를 세계 질병분류기호에 넣는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는 WHO의 자료를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WHO가 게임 장애를 질병에 포함시키면 우리나라 역시 이를 따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공부하고 머리 좀 식히려고 잠깐 했을 뿐인데 장애라고 몰아붙이다니 정말 억울한 생각이 들기도 하죠. 발표 자료를 보면 초등학교 고학년의 91.1%, 중학교의 82.5%, 고등학생조차도 64.1%가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다들 게임을 하는데 병으로 몰아붙이니 정말 이상하다라고 주장할 만한데요. WHO는 질병 분류 초안에 게임을 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고 다른 취미나 활동보다 게임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문제가 생기더라도 시간을 계속 늘리고 가정과 학교에서도 중대한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게임 장애라고 정의했습니다. 게다가 이것이 1년 이상 반복이 되면 병으로 보고 치료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병이 되지 않게 게임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죠. 첫 번째, 하루 2시간 이상 게임을 하지 말 것. 하루 2시간 이상 게임을 할 경우에는 게임 장애 발생 위험이 2.8배, 주말도 마찬가지, 주말도 2시간 이상 게임을 한 경우 게임 장애 발생률이 2.4배 높아진다고 합니다. 두 번째, 학교 일과 중 혹은 12시를 넘기고 나서 게임을 하지 말 것. 게임 장애로 진단된 아이들은 학교 생활 중, 또 학교가 끝나자마자 자정 이후에도 게임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 PC방에서 게임하지 말 것. PC방은 부모님의 감독이 좀 어렵죠. 때문에 게임 장애 위험률이 1.6배 높아졌습니다. 네 번째, 부모님이 게임 시간을 정해줄 것. 부모가 게임 시간을 정해준 아이들은 게임 장애 발생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마지막,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게임을 하지 말 것.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게임을 할 경우에는 게임 장애 발생 위험률이 2.1배 높아졌는데 함께 게임을 함으로써 게임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주는 것이 원인이다라고 전문가가 설명했습니다. 게임을 많이 하는 것이 병이다. 아니다. 사실은 아직 논란이 있는 문제이기에 게임을 다른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면 잘못된 자세로 일자목과 구분 등을 만들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게임을 과도하게 하게 되면 눈 건강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스크린에서 발생하는 블루라이트로 인해 근시가 심화되거나 눈이 뻑뻑한 안구 건조증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2017년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게임에 지나치게 몰두하게 되면 뇌 구조와 기능적 이상이 발생한다라는 사실이 발표되었는데요. 이 벨기에에서의 연구를 통해서 14살 이상의 청소년 154명의 뇌를 촬영한 결과 일주일에 9시간 이상의 게임을 한 청소년의 뇌 왼쪽 줄무늬체 영역이 훨씬 커져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부분은 마약과 같은 다른 중독 시에도 똑같이 커지는 부분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지나친 것은 모자란만 못하다라는 말이 있죠. 지나친 이용은 주의하고 게임을 즐길 때에도 바른 자세 유지와 적절한 시간 배분을 통해서 절제하는 나를 보여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말 게임을 잘하는 모습 보여줄 자신 있으시죠?